면접부터 앞에 있는 이 상황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지원자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번 지원자입니다.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길다면 불만을 가지고 내일 안으로 받길 원한다고 요청하시는 민원인께 저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경수당 제도를 설명을 하며 어떤 것을 신청하셨는지, 왜 대기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경수당 제도는 근로활동 불가 일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또 의료 이용 일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 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고, 근로활동 불가 형식이라면 7일 동안 대기를 하셔야 되고, 의료이용 일수에 따른 형식이라면 3일 동안 대기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대기 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치임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왜 내일까지 받으셔야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이런 뭐 서민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뭐 공단에서 혹시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민원인께서는 어, 왜 대기를 하고 있는지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그런 점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느리냐라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음,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대기일수 설정한 것은 근로자분들이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씀을 드리며 혹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어, 여쭤보고 제가 담당자로서 이게 통과된다면 언제 얼만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조급한 마음을 다독여 드릴 것입니다. 지원자님은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고객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상자를 응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까? 음, 네, 저는 공공기관에서 융자사업 업무를 하며 이런 대출 금액이 언제 나오느냐,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하는 등의 민원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다고 하시면 가장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 분께서는 어떤 요구를 실제 하셨습니까? 네, 어, 조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왜 나한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정책 자금이다 보니 소득 감소의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득이 적은데 왜 대출을 해주지 않냐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셔서 저희 조건은 이런데 어, 그 민원인분의 소득은 이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다고 하며 그 상품 간의 차이와 또 새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을 안내하여 신청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충분히 납득을 하시던가요? 처음에 신청한 상품이 더 조건이 좋은데 왜 내가 그걸 신청을 해야 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이 정책 자금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없어.
이러한 조건을 설정했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되시면, 어, 지금 신청하는 상품을 어, 상환하시고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 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2번 지원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혜자의 무리한 요구로 공단 직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감정을 가라앉히실 수 있도록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후 언제 신청을 하셨는지 접수 날짜를 여쭈어보고 해당 날짜를 전산상 확인한 후 예상 가능한 업무 처리 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근거 기반의 민원 응대를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분께 상병승당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들어 해당 처리 기한 일자를 요청하신 것처럼 2일 내에 지급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업무 처리 경험을 활용하여 상병수당 수혜자들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신 부분은 무리한 요구라고 고객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처리 과정 절차를 정리한 안내문을 제공해드리고 그 명시된 처리 기한 내 업무 처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처리 과정을 문자로 발송해드려 업무 처리 과정상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대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원자님께서는 이러한 요구가 민원인도 이런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나라라고 이렇게 뭔가 정말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서 민원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되 처리는 업무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까지도 마련을 하시겠죠, 당연히.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지원자님께는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상병수당을 받는 분들의 이 소득 수준 범위가 매우 낮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님이 지금 민원인 말고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왜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뭔가 따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먼저 고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한 후 공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병수당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근거로 들어서 해당 자료 지침을 천천히 읽어드리고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다 노력을 하는 건 아는데 당장 보았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안 되는 네. 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자,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원자님은 하시겠습니까? 공단 내부 차원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관점을 조금 넓혀서 지역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연계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 공단 인턴 당시, 어, 숙식 보호 대상자분들의 마음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설문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한 후 담당 직원분과의
담당 직원분께 이러한 상황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공단 내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기관 내 심리상담 센터와 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아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유사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3번 지원자님의 상황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이크 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지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병수당과 관련하여 지급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제도의 지급 절차에 대한 침착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각 절차당 필요한 소요 시간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기간을 말씀드림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다른 제도를 안내드리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증 질환으로 상병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작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산정특례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인을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은 민원 응대하는 요령이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저의 민원 응대 노하우는 당연히 기본적이겠지만 경청과 그리고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본인의 감정을 쏟아내시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구구절절의 다양한 상황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말이 끝난 이후, 더 이상의 민원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빠른 파악과 업무 처리를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지금까지 만났던 대상자, 민원인, 고객 다 포함해서요. 가장 어려웠던, 가장 힘들었던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그냥 단답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약관대로 처리를 도와드렸는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셨던 민원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앞으로 이렇게도 똑같은 민원, 정말 어려운 민원이 일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공단을 꼭 와야 하는 이유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공단에서 국민들이 공단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원인을 지원하고 사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 많은 제도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간이 좀 네, 지연이 감사합니다. 돼서 다른 분께도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원자님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1번 지원자님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공통으로 세 가지를 드릴 겁니다. 1번 지원자님이 지금 첫 번째 대답이고요. 다음 질문은 2번, 그 다음 질문은 3번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지원자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준비되시면.
만약에 생각을 조금 하실 네, 거면 다른 분께 여쭤보도 다른 분께 먼저 기회를 드려도 됩니다. 1번 지원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저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민원응대에 대한 역량도 갖췄지만 아무래도 회계적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세무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숫자를 보는 시야를 길렀기 때문에 입사 후에 민원인분들의 소득이나 보험료에 관한 부분 또는 공단의 회계 지원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단 인턴으로 근무를 하며 전자문서 배부를 통해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사업 수행에는 어떤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턴 후에도 보도자료 스터디들을 통해서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방향을 계속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무와 이런 회계 쪽이 많이 있으시면 다른 가실 만한 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공단에 꼭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 네, 어, 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께서 중증 질환을 앓으면서 병원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단에서 일하며 이렇게 의료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에서 일하면서 4대 보험과 관련된 어, 컨설팅을 해드리며 공단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보도자료 스터디라는 걸 했다 하셨는데요. 가장 그래도 최근에 보셨던 보도자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네, 최근에 본 보도자료는 11월에 있는 소득 정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소득 자료를 연계해 오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휴업이나 혹은 뭐 퇴직하신 분들의 그런 해촉 투명서 등을 받아 그런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서 정산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2번 지원자님께 여쭤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가진 건강보험 관련 실무 경험과 민원응대 역량이라는 두 가지 강점을 공단 행정직으로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인턴 근무 당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사항 안내와 약 450여 건의 가입 자격, 취득 변동 상실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데이터의 특징을 직접 제작한 민원 1일 민원 응대일지에 작성한 후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Q&A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근거 기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 응대 역량입니다. 타 공단 인턴 당시 단순 데이터 입력 업무를 보조할 때에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회 연속 친절 사원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맞춤형 민원 응대 역량을 통해 공단 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이루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인턴을 근무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부가체계 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이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가장 그래도 어렵던가요? 아무래도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상실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를 주셨던 민원을 해결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팀 내 인사이동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해당 민원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도적으로 건강보험부가 체계 개편안과 저격부가 업무 지침서를 꼼꼼하게 숙지한 뒤 소득재산 기준의 변동사항을 안내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고, 어, 이를 바탕으로 빈출 질문을 정리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이 그러면 정말 많은 민원을 응대했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 공단에 왔을 때 그래도 우리 민원인에게 내가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 공통분모를 찾아 통계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반복 민원과, 연령별, 계층별, 가입자별 특징을 요약하여,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민원인 분께서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 해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이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또 경험을 해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공단의 민원인 분들께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입사 후에 뭔가를 그때부터 할 거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역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또 해드리고 싶은 것 있다면 어떤 게 있냐 여쭤본 겁니다. 네, 공단 인턴 당시, 소득 정산 시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업무가 마비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3번 지원자님께도 똑같이 여쭤봅니다. 나를 채용한 이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채용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두 번째로는 사무행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며 건강보험 및 의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와 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사무행정적인 역량은 약 10개 이상의 사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공공기관 근로와 인턴,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경험 활동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나은 사무행정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단에서 펼칠 실제 지원자님의 사무 역량 이렇게 발휘해 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건강보험료 납부 를 위해서 우편을 보낼 때 이 우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의 사무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보험급여부에서 인턴 활동을 할, 보험급여부에서 인턴 활동을 할 당시 우편물 발송을 하는 업무를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조금 체계적인 장부나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서류가 완료되면은 더 이상 누락이나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 대상자를 엑셀로 정리를 하거나 하는 등 저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을 발휘하고
또한 우편 대장을 제가 관리를 함으로써 저희 사무행정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는 제 생각은 실제 보험과 관련된 우리 건강보험 관련 지식도 있으시고 또 사무행정 역량을 쌓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가장 정말 해보고자 하는 게 우편의 효율적인 발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사무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편의 효율적 발송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공단에 입사하여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업무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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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현재 실손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모르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안내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국민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지원하여 안내문 설명의 눈높이화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간편한 신청 방법 그리고 확인 방법을 구축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체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2번 지원자님께 여쭤볼 텐데요. 가장 내가 갈등 해결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례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캡스톤 팀 프로젝트 당시 지역 언론사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거를 들어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언론사의 SNS 채널을 개편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지역 언론사 측은 해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현재로서 많이 없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한 달 동안 지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언론사의 SNS 채널 활성화의 필요성과 어떤 콘텐츠가 보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팔로워 유입 방안에 대해 지역 언론사 측과 함께 건설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회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언론사 측으로부터 공식 SNS 운영 확답 지원과 자체 뉴스레터 피드 제작을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갈등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를 통해 설득을 하되 서로의 의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3번 지원자님. 네, 저는 대학 재학 시절 당시 학생회로 활동을 하며 비대면 행사를 반대하는 교수님들을 설득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면 행사가 모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아예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의견을 내셨으나 당시 학생회로서 신입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줄 수 있었던 행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회 임원들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해당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하였기에 저희 학과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고 해당 비대면 행사를 학교 전체에 3년 동안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지금 말씀하셨던 갈등 해결은 언제 정도 전의 일입니까? 네, 약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냥 혹여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실손보험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논의 방안에서 상급자를 설득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원칙을 지키고 싶었고 상급자분께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저는 융통성을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바운더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어떻냐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저의 의견을 인정하여 주셔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갈등이라기보다 잘 설득하셔서 실제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학 시절 당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세무법인 근무 당시 세금 고지서가 또 나왔다며 이러면 세무 서비스 이용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화를 내셨던 고객이 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고지서를 받으셨는지 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사장님께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때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나오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전에 내셨던 부가가치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사장님께 부가가치세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업 운영을 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모르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이후에 모르는 게 생기면 저에게 바로바로 문의를 하시는 등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정말 많은 역할도 하셨고 또 많은 민원인 처리를 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업무 방식이랑 또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업무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좀 생긴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 동료와요. 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반대로 어, 바로바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행정 업무와 또 수탁사업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 중이어서 이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당시 그 수탁 업무 담당자께서는 저에게 어, 갑자기 뭐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혹은 갑자기 업무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제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음,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저도 바로바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 담당자님께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려 제 고충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담당자님께서는 그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미리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업무 진행 사항이나 뭐 도와드려야 될 사항들을 의사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엔 3번 지원자님께도 3번 지원자님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사의 부정한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지금 나 혼자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네, 상사의 부정행위를 제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곳에 말하기보다는 해당 행동을 왜 하셨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행위가 범법행위 이상의 불법과 관련된 부정행위라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상사분께 조금 돌려서 기분이 상하시지 않게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부정행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상사가 아니라 동료나 다 좋습니다. 혹여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아니요, 해도 특별하게 괜찮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으십니까?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에 대해서 원칙을 실수로 어겼던 경험이 있는데 이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원칙을 어겼다. 알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한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가 업무 뭐 초반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익숙한 상태에서 하신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지원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상사가 나에게 추가적인 이런 개인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상사께 이게 업무적인 지시인지 먼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인지 혹은 뭐 업무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인지 여쭤보고 우선 상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지시가 그런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사께 이후에는 이 업무를 따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당 지시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래도 한다 이런 겁니까? 네, 처음에는 그것이 부당 지시인지 아닌지 제가 바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상사의 지시에 따른 후에 주변 선배들이나 다른 상사분들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며 이게 부당 지시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직 내에서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이미 개인적인 지시라는 걸 내가 안다면 이거는 부당 지시라고 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사실 상사께서는 계속 조직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직에서 어, 뭐 이게 팀워크에 관련돼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업무가 중요합니까? 상사의 개인적인 지시가 중요합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당연히 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가 가능한 그런 시간대에 해보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 지원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사가 내가 정말 모르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실수로 나를 막 혼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상사께서 잘못 알고 동료의 실수를 저에게 질타를 하실 때에도 일단은 제가 그러한 질타도 업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어, 새겨 듣겠습니다. 이후 해당 부분을 동료 직원과 공유하여 어, 상사로부터 혼이 날 수 있는 업무 상황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뭔가 실수를 했다고 나에게 뭔가 혼을 내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어,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배우고, 동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것은 상사가 이러한 상사가 실수죠, 상사도 이런 점들을 알릴 것입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겁니까? 어, 상사, 저는 상사께서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알린다기보다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분이 상하시지 않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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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할 말은 할 시간 자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자, 한 분씩 얘기를 해보면 우리 첫 번째 나라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매겨보십시오.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67점이요. 6점. 다비님은 몇 점? 5점이요. 5점. 왜 5점밖에 안 줍니까? 자, 지연님은요? 저도 5점이요. 왜 이렇게 다들 낮은 겁니까? 뭐 잘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잘 못 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를 그래도 스스로 알으셔야 할 텐데 지금처럼 다대다로 면접을 지금 해본 적이 없죠? 네, 그죠?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초조한 것 같습니다. 그죠? 5명이 있으면은 더 초조하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나도 생각하는 티를 막 내고 있다든지 경청해 주시는 그런 표정들이나 이런 점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실제 가시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꼿꼿하게 앉아 있어야 돼서 되게 힘들어요. 한 40분 꼿꼿이 앉아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언어적인 것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아까 나를 채용해야 할 2가지 이런 부분도 다 비슷비슷하게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공단에 꼭 어필을 할 게 있다고 하면 나의 이러한 역량들, 경쟁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까지는 그래도 얘기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역량 발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충분히 이 민원인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계획들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기준에서는 피드백을 더 드리기보다 한 분씩 궁금사항을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나라님 1번 우리 나라님 어떤 궁금사항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뭐 아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 일단 저는 지원 동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음, 이게 지원 동기가 정말 공단이어야 되는 이유? 약간 뭐 이게 개인적인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 지원 잘 동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과거에 뭐 행정과 관련된 특히 이런 세무와 관련된 쪽에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이런 나의 네, 지식이 공단에 이런 활용도가 충분히 있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한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일단 펼쳐야겠죠.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예시로 실제 이런 세무적인 지식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얼마나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빨라질지 또 어려운 주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에도 어려운 또 민원인의 어떤 좀 어려운 내용을 요구할 때에도 수월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나를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이 공단에 있다라는 논리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처럼 흘러가게 되면 지원 동기를 얘기할 시간 자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마지막 할 말이나 아니면 처음에 역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 물어보세요라고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원 동기보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마지막에 개인적인 지시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일단 내가 꼭 얘기할 것은 내 업무가 더 중요해요. 내 업무. 그죠? 내 네. 업무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는 한 상사의 어떤 개인적인 요청이나 어떤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도움을 드려보겠다. 라고 일단 면접에서는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상사라면 일단은 항상 배울 수 있는 대상자로 설정하시고, 가능하면 이 상사와 더 가까워짐으로써 좋은 대인 관계와 더 업무 습득에 있어서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로 가보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다 부당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떤 특정, 어떤 개인적인 지시가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면 상사와 가까워짐으로써 내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빠른 행정 처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꼭 하십시오. 제가 네. 원하는 건 그런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갈등 해결 사례를 얘기할 때 이미 민원과 관련된 여러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료와의 갈등을 얘기하십시오. 당연히 중재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있죠? 어떤 네. 세무와 관련된 역할을 내가 맡았을 때 이런 계획적으로 하는 나와 즉각적으로 뭔가 하려는 동료와의 업무상의 마찰이 생겼을 때 둘 간의 어떤 좋은 협의점을 만들어서 우리 둘이 뭔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결국 우리 뭐 이제 민원인이랑 민원인, 내 업무면 업무, 더 시너지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갈등 소재가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네.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2번님과 3번님도 마찬가지 대학 시절 얘기한 거죠? 두 분 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충분히 이력이 많이 있으신데 왜 옛날 얘기를 할까? 이런 느낌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 네. 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정말 하나 더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 시절 이야기는 그래도 또 물어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 사례로 좀 리뉴얼을 좀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업무상에서 없습니까? 뭐 인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인턴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뭐 이런 형태, 또는 상사와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대학보다는 좀 최근 이런 갈등을 얘기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잘하셨지만 지금 상사와의 관계를 많이 묻기 때문에 우리 2번 지원자님도 마찬가지, 이 면접에서는 이 모든 동료의 실수는 누구의 실수다? 저의 마인드가 실수. 누구의 실수? 저의 실수. 우리 팀의 모두 우리 팀의 실수. 실수다. 네. 한 실수가 또 만약에 일어났을 때 뭔가 부정적인 현상도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내 거다, 너 거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 네. 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뭐 네. 억울한데 뭐 이러면 가치관 점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항상 실수가 나오면은 꼭 재발 방지를 꼭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죠? 이런 가치관, 함께 하려는 모습, 둥글게 모난 데가 네. 없이, 이런 형태가 가장 그래도 좋은 점수를 늘 받아왔습니다. 이 오랜만에 이 옛날 3년 전 BEI를 하는 느낌인데 또 바뀌었으니까 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3번 지원자님께도 상사가 부정행위를 발견을 했다, 뭐 내가 같다고 해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런 점들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내가 신고를 하든지 뭘 한다, 당연히 좋은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꼭 얘기하십시오. 이유는 국민입니다. 꼭. 알겠죠? 상사 네. 위에 네. 국민이 있고요. 그 국민의 뭔가 조금이나마 밉보이는 상황이 내가 근무하는 지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모든 우리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죠? 실제 네. 비슷한 사례가 우리 LHN 있었죠. LH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공단도 필리핀에 도주를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도망을 다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여 상사가 아니나 동료라도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불법이라면 신고를 해주시고, 그 부정행위가 스스로 뭔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설득해 주시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잘 하셨고요. 그리고 네. 어차피 채용해야 될 이유는 다들 있을 테지만 우리 꼭 응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보십시오. 각각의 두 가지의 이런 이유가 있고, 그것이 왜냐 하면 이러한 나의 활용도가 우리 공단에 갔을 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얘기했을 때는 우리 행정직이라고 하면 지금 공단의 이슈, 이런
갑자기 폭증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우리 하반기의 이슈들 이런 부분도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활용도가 있다. 실무 투입에 바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다. 이런 모습으로 일을 잘하는 모습은 초반에 어필할 타임이 있으면 꼭 어필하십시오. 점점 뒤로 갈수록 뭔가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아마 할 겁니다. 알겠죠? 잘 말씀하셨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2번 지원자님은 궁금사항 있습니까? 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응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생각을 못 해봐서 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제 민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안내하는 음.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아주 잘 얘기한 겁니다. 자,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지금 가서 분석해서 할 것이냐, 요 부분이고, 지금 분석한 것 기반으로 할 것이냐, 뭐를 해야 될까요? 분석한 것. 당연하죠.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드러나죠. 네, 가서 뭔가 데이터를 쌓아서 최대한 연령별로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 안 할 거 만약에 안 가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느낌보다 내 나름대로 지금 민원이 어떤 부서에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한 이유가 공단을 그래도 찾아봤다. 당연히 우리 이 부가 쪽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조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뭐 생계형 체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연말에는 정말 이 건강 검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연말 연초, 그리고 국세청과 관련된 게 또 넘어와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점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내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고 가서 설령 다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꼭 이런 점들은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분석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하거든요. 절대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할 걸 얘기하십시오. 지금 기준에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다른 겁니다. 절대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입사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응을 하겠습니다. 될까 안 될까요? 적응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응을 한다보다 어떻게 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준비된 걸 기준으로 얘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기준으로 내 나름대로 안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를 얘기하셔야지 가서 뭔가를 더 배우고 선배님들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밀린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이 면접에서 밀린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만 꼭 잘 하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이것도 우리 이제 3번 뭐 있습니까? 저 그 마지막에 네. 실수라긴 했지만 원칙을 어긴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해서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진짜 면접이었으면 탈락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 이런 부정행위나 아니면 실수를 했던 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업무 숙련이 엄청나게 잘 됐을 때를 얘기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내가 일을 할 때 정말 내부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무에 투입됐다. 뭐 이런 형태 아니면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어떤 바뀐 점에 대한 걸 인지를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나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내가 아차 바뀐 법령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안내를 잘못한다는 등 뭐 이런 형태.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이런 거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정행위는 당연히 안 했다고 해도 되고요. 원칙을 어긴 사례는 종종 묻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아시고 분명히 나의 실수라는 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정됐고 개선점도 찾았다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우리 바뀐 면접인데 더 다 적용을 잘 해보십시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이번 다 잡아봅시다. 이번엔 가치관 싸움이에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도 많이 연습하십시오. 네, 네. 우리 첫 번째 시간